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 총기 넘치던 가짜 모래시계 검사이자 대선 후보까지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논리와 주장으로 보수를 대변한답시고 여러 가지 황당한 주장을 해왔지만 지금처럼 근본도 없는 뻘소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요.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닌 이상해야 매번 이런 식의 발언으로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드나 싶은 거죠. 가까운 병원에 한번 들려서 검사라도 받아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몸도 마음도 정신도 말이죠. 국회의원답지 않은 건 정리 좀 해야 되겠지. 그건 뭐 올라가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동네에서만 갑질하는 그 국회의원은 구의원이나 시의원 하는 게 맞지 뭘 국회의원까지 해요. 국회의원은 나라 일을 봐야 되는데 나라 일 못 보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격 없죠. 보이는 손에 날아갈 때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근데 국회의원 공천할 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날아갈 때가 왜 날아간지 자기도 모르고 날아갈 때가 제일 겁이 나는 거예요. 홍 시장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한국과 미국이 똑같이 겪고 있는 홍역이 있다. 그건 바로 이재명 기소와 트럼프 기소였다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둘 다 중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고 그중 한 사람 이재명은 이미 2번째 기소됐고 추가로 몇 번 더 기소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나머지 한 사람 트럼프는 전직 미국 대통령 중 범죄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고 또 지저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라며 많은 닮은 꼴 중 틀린 지점을 찾아보라는 퀴즈 문제를 냈습니다. 홍 시장은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묘하게도 똑같아 보인다며 진영 논리와 팬덤 정치로 법치보다는 억지가 판치는 판도라 세상이라도 만들어 생존해 보자는 것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범죄, 기소, 위기, 팬덤 의지, 억지 등의 닮은 꼴이라는 거죠. 반면 틀린 점은 한 사람은 흑수저 출신, 또 한 사람은 금수저 출신이라는 한 가지뿐이라고 목청을 높였는데요. 정작 트럼프와 제일 닮은 사람이 본인이라는 사실을 홍갱이 홍준표는 진짜 모르는 모양입니다. 자신이 왜 대선에서 낙선했는지, 왜 결국 대구까지 가서 굽신거리며 시장이 되어야 했는지조차 망각한 모양인데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성추행 입막음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의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 이유가 뭐죠? 그러고도 검사가 됐다는 자체가 신기한 거죠. 분명히 홍준표는 트럼프와 닮은 꼴입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 모양입니다. 끝으로 제대로 된 사설이 나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그것도 경향신문에서 말이죠. 가끔, 아주 가끔 옳은 소리를 하던 신문이었는데요. 100년 만에 제대로 된 사설을 써낸 거죠. 그런데 사설을 쓴 이는 익명이었는데요.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하지만 이번 진심이 담긴 사설에 저도 감동을 받고 말았습니다. 공감 100%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데요. 사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24일자 경향사설 적반하장 한동훈 국민의 사죄하고 검찰 권한 축소해야.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 합헌 결정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 결정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과 검사들이 검찰 수사권 축소법 때문에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내린 핵심 결론은 수사권이 검찰에게만 독점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점이다. 헌재는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인 것이 한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한 일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소송을 주도한 한 장관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재판을 청구할 자격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와 검찰의 완패로 결론지어졌다.
정상적 국가라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마땅한 사안이다. 법률에 역행하는 시행령 제정을 지지한 법제처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그런데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국회법 개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만 강조하고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다는 판단은 무시했다. 한 장관은 심지어 헌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말도 했다. 재판관 9명 모두가 개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가 검찰 수사권 축소라고 인정했는데도 시행령이나 각종 규칙으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아나무인이다. 이번 판결은 국회가 추가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할 헌법적 근거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한 장관은 권한쟁의의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헌재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했던 것이라고 했다. 법률 전문가답지 않은 궤변이다.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헌재의 해석을 들여다보기 위해 소송을 벌였다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헌재 결정을 더욱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 장관은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문을 정독하고 국민과 헌재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장이다. 윤 대통령은 삼권 분립의 원칙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시행령 통치를 당장 철회하고 국회는 그동안 중단된 형사사법체계 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 경향신문의 용기에 박수를 쳐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언론이죠. 헌재 판결은 한동훈 장관의 완패였습니다. 헌재는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지도 않았고 4차례에 걸쳐 동일한 취지로 판결했는데 왜 또 묻는 거냐고 한동훈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무모한 정치소송을 행하더니 돌아온 건 법무부는 청구 자격이 없다는 각하 결정뿐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한동훈 장관의 오만함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헌재 판결까지 뒤흔들겠다는 한동훈 장관의 교만함까지 드러내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은 국가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한동훈 반성문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천공 스승의 저출생 대책입니까? 20대에 자녀 셋 이상을 낳을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생 대책이 탄생했습니다. 한국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라는 걸 알긴 압니까? 5세 입학, 주 69시간 노동제에 이은 20대 자녀 셋 정책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권의 아무 말 3탄입니다. 국민이 우스운 건지 국민의 삶이 우스운 건지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아무 말 정책부터 철회하십시오.